네, 2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시 It's 조교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1교시에서도 나온 얼어붙은 취업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구직을 아예 단념하는 청년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통계는 9개월 연속 증가해서 43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취업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진희 조교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부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에서 집계한 지난달 이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는 0.28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서현진 아나운서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를 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서는 취뽀보다는 취포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질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향 취업보다 구직 연장 또는 쉬었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서 얘기가 나온 경력직 채용 비중이 좀 더 커진 점이 좀 주된 영향으로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유, 정말 취뽀에서 취포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도 좀 심각성을 느끼고 경제단체들과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백지원 조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동력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인턴이 있는데요. 우리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다양한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인턴제도 운영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순히 공무 관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술 분야도 있고요. 홍보 기획 분야도 있고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본인의 전공이나 희망 분야와 잘 확인을 하셔서 꼭 이런 기회들은 활용하시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계를 점령하고 있는 카르텔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공정한 취업이 불가능해하는 이권 카르텔들에 대한 청산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꼭 추진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도 방금 지적도 해주셨었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하면서 자소서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인을 하는 것이 어렵고, 구직자들 입장에서도 그럼 어떠한 객관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지, 사실 서류가 통과되어야 면접도 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노조를 비롯해서 이권단체를 형성을 하고 본인의 인맥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 자녀 챙기기 같은 이런 취업 비리들도 청산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제단체 6개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좀 확대를 하고 채용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가 2025년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 같은 정부 주관 채용 행사에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업에선 항상 이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누가 누구와 맞는지, 어떤 회사와 맞는지를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기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이 연결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경제단체, 정부 간 고용 애로 해소 한라인을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정책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청년 고용 케어 플랫폼을 가동합니다. 이게 이제 민관합동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은 우리가 모두 직접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참여하시고 그 기회를 꼭 가지고 가시라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취포라니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라고들 많이 좀 안타까워하셨어요. 현재 얼어붙은 취업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도 조교님들이 생각하는 청년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뭘까요?
뭐 먼저 사실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10년치 채용 인원을 다 끌어다 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어붙은 것들이 있었고요. 뭐 인구국 논란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채용에서의 공정 문제가 많이 훼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블라인드 채용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게 과연 공정한가? 블라인드 채용은 해놓고 면접 볼 때 또 얼굴도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맥에 작용하는 여지는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도 따르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뭐 일부 이권 노동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많은 채용 비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만 해도 채용 비리가 1,200건이 지금 적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유연화를 통해서 이 회사에서 3년 일해서 경력을 쌓고 또 다른 업계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효율적인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효율적인 정책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개선 및 좀 체감되는 영역의 정책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이 지금 쉬어쓴 상태로 전환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물가 상승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낮은 급여 문제라든가 또는 열악해져 있는 복리 후생에 대한 문제, 게다가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도 역시나 좀 비용 문제도 걸리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고용부 정책에 있어서 한정적인 직종과 또 불확실성한 어떤 이 취업의 연계성 때문에 현장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탁상 공론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통계청에 따르게 되면 청년층 이 체감 실업률과 고용률이 최근 4년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이중 구조 문제나 일자리 안정성 문제 그리고 잇따른 악재로 인해서 이제 내수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친 데다가 미중 관세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고용 둔화 우려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뭐 땜질 처방이라고는 해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청년들에 대한 채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와 이 실업급여 그리고 쉬어쓴 청년에 대한 제도 개선과 좀 보다 좀 세분화되어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